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시간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날이죠. 어제 제가 낭비 시간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어떻게 한번 해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제가 제안을 했는데 실제로 안 하시고 머리로만 듣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지금 여러분 뭔가 마음에 좀 확 찔렸죠? 제가 이거 아는 방법이 있어요. 정말 낭비 시간을 분석해보고 여러분의 목표와 연결점을 정말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혼란 가운데 빠지셔야 정상이거든요. 그러면 보통 어제 영상에서 댓글을 엄청 달리고 이거는 뭐예요 저건 뭐예요 막 이러면서 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막 이런 일대 혼란이 있었어야 됐는데, 제가 보니까 어제 영상을 뭐 일단 많이 보시지도 않았고 또 많이 보고서도 실행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정말 그냥 라디오처럼 출근길에 그냥 듣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너무 CCTV 보는 것 같나요? 여러분 혹시 뜨끔하셨던 분 있다면 좋아요와 댓글 꼭 달아주세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그냥 정말 라디오 듣듯이 뭐 그것도 괜찮은데 그렇게 해갖고는 여러분의 삶이 변화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타이밍에 여러분이 한번 변화의 도전을 꼭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거 하나하나를 잘 따라오시다 보면 어느 순간엔가 여러분도 모르게 일잘러의 라이프 패턴 사고방식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계속해서 듣다 보면 엄청난 누적이 된다는 거. 이 콩나물이 여러분 그냥 뭐 어디 물 같은데 담궈 놓는 게 아니에요. 물이 계속 흘러내립니다. 그런데도 콩나물이 아무런 그 거치는 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수분을 먹고 자라요 결국에는.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하루하루 조금씩 들으면서 여러분만의 목표 관리, 시간 관리, 의사소통 관리, 관계 관리 이런 것들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 앞서 조금 서론이 있었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시간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다루고 싶은 주제는 회의 시간이에요. 회의 시간. 회의 시간이 사실 우리 직장 생활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아마도 회의를 바라보면 즐거운 회의라는 거는 아마 글쎄요 거의 없을 거예요. 뭐 생일 축하를 위한 모임이라든지 뭐 이런 업무를 제외한 회의 시간이라면 뭐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업무를 메인 아젠다로 한 회의라면 대부분은 지루하고 재미없고 좀 왜 내가 여기 들어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의 시간을 효과적으로 보내기 위한, 또 회의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또 이 회의 시간을 긍정적으로 만들어낼지에 대해서 제안하는 방법까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회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두 가지 회의의 속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회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의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뭐 간혹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컨퍼런스를 운영하는 진짜 그 회의 자체가 비즈니스와 조직의 목적인 분, 뭐 이런 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회의는 일이 아닙니다. 회의는 대부분 정보를 교류하고 공유하기 위한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위한 모임이기도 하죠. 의사결정을 위한 모임도 물론 있지만 의사결정도요 진짜 이사회, 그리고 지주 이사회 같은 진짜 큰 의사결정, 투자를 심의하거나 이런 거 정도 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건 역시도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내가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결정을 위한 준비의 회의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의 연령대라든지 여러분의 댓글의 내용들을 보면 아마도 대부분 사회초년생 혹은 이제 팀장급으로 올라가는 그 어간에 계신 분들이 제일 많아요. 물론 간혹 가다가 15년차, 17년차, 본부장님 이런 분들이 댓글 다시서 참 저도 민망할 때도 있고 그런데 민망한 게 아니죠. 민망한 이유는 이제 너무 댓글의 레벨이 다르니까 이거를 제가 어떻게 답변해야 될까 이런 고민 때문에 민망하다는 거고, 사실은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만날 회의 시간은 이와 같은 회의일 거예요. 정보를 공유하고 피드백, 리뷰 정도를 하는, 지난 주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업무에 대한 조율을 하고 혹시 좋은 의견이 있을지 아이디어를 청취하는,
혹시 이것 이외의 회의의 형태가 있다면 댓글로 꼭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로 다뤄야 되니까요. 자, 그런 회의가 주류라고 봤을 때 회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그냥 의사소통을 위한 장일 뿐이에요. 이게 목적일 때는 일이 아니다라고 일단 여러분 머릿속에 첫 번째로 박아두셔야 돼요. 왜냐면 그 회의가 끝난다고 해서 여러분의 성과가 개선되지 않아요. 그죠? 잘 생각해보세요. 회의를 들어갔다 온다고 뭔가 갑자기 여러분들이 일하기 더 좋아졌다든지 아니면 성과 날 수 있는 주제를 받았다든지 엄청난 자원을 획득하든 이런 경우가 글쎄요 아마 거의 없을걸요? 아마 대부분의 회의는 의견을 수렴하는 정도의 회의일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거는 부가가치가 있는 시간이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그냥 비부가를 줄이는 정도의 어떤 그런 차원의 회의일 확률이 높죠. 그래서 회의와 일을 구분하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영업이라 하더라도 내가 만나는 거는 대부분 협상과 설득을 통해서 어떤 매출이나 계약이나 이런 걸 따내기 위한 회의. 이거는 단순히 회의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대부분 주간 회의, 그리고 뭐 이유를 모르는, 하여튼 이유 불분명히 끝나고 나서 내 성과에 별 도움이 안 되는, 뭐가 남는지 좀 내가 이 시간을 엄청 썼는데 그래서 뭐가 바뀌었지? 이게 의문이 남는 건 전부 다 제가 말씀드린 부정적 의미의 회의예요. 자, 회의와 일을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회의가 되게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회의에 들어가서 일을 해요. 그죠? 당장 고객의 요청도 많고 뭐 해야 될 일은 많은데 등록하고 결제하고 이런 게 되게 많은데 회의가 많다 보니까 회의에 들어가서 회의에 집중을 못하고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여러분은 해야 될 일에 집중을 못하고 회의에 참가한 사람들은 그 주관자대로 집중 못하는 거에 짜증이 나고, 그래서 서로 굉장히 이거 뭔가 불일치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자, 그래서 회의와 일은 다르다라는 것들을 구분하셔야 되고, 그 회의가 불필요한 회의인지 정말 성과를 내기 위한 필수적인 회의인지를 1차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회의의 속성은요, 회의는 계속해서 회의를 낳아요. 굉장히 회의적이죠. 회의는 회의를 낳아. 이 회의를 하기 위한 준비 회의가 있고, 이 준비 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준비 모임, 이 준비 모임을 하기 위한 여러분 각자의 준비가 있어야 돼요. 회의에 오기 전에 과제도 많죠. 그러니까 그거를 또 분석도 해야 돼, 정리도 해야 돼, 보고서도 만들어야 돼. 그걸 가지고 올리면 그거 가지고 어떤 회의 아젠다를 올릴 거냐, 뭐부터 할 거냐, 이런 논의를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올라가면 또 거기에서도 결정적으로는 회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회의의 속성은 회의를 낳는다는 겁니다. 이거 뭐 완전 죄와 같습니다. 죄가 죄를 낳아요. 죄가 한번 거짓말하면 계속 거짓말하게 되잖아요. 이 죄를 한번 짓기 시작하면 계속 그 굴레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죄가 오죽하면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표현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비슷해. 회의 자체도 불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그 회의를 위해서 준비하는 회의 모임이 계속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낭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회의 시간을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가? 굳이 회의를 해야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회의가 가급적 없는 게 좋겠구나, 그렇다면 이런 회의는 하지 말고 이런 회의를 하자고 제안하면 좋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보지 않는 여러분과 함께라는 대다수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다는 거지. 당연히 월요일 되면 주간회의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 당연히 수요일이 되면 이것 때문에 모여야 된다 생각하고, 당연히 중요한 뭐 실적이 있으면 그것을 공유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사실 정보 공유가 목적이라면요,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아주 간단한 화상회의부터 아니면 공유 문서에 정해진 양식으로 숫자를 기입한다든지, 또는 게시판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그 안에 언제든지 시간 될 때 와서 확인하면 될 수 있게 만들어놓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굳이 우리는 모여서 말하는 게 효과적이고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회의를 위한 모임을 계속하게 됩니다. 사실 의사소통 측면에서는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좋을 수는 없어요. 그거는 맞아. 그런데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의미 있는 회의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반드시 3가지의 기준과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회의에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있어야 그 회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바를 얻었나 못 얻었나를 피드백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번째 피드백이란 요소가 회의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기로 한 것을 잘 했는지, 그럼 잘했다면 뭐 때문에 잘했는지, 못했다면 뭘 못한 건지, 이걸 어떻게 보완할지를 논의해야 돼요. 이게 뭡니까? 바로 조치예요. 변화와 조치. 자, 회의가 의미 있게 되려면 3번째로 변화와 조치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무 변화 없이 서로 정보 공유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우린 이런 거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들 알고 있어요? 막 이렇게 이건 그냥 정보 의미 없는 거예요.
텍스트라든지 영상이라든지 다른 형태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서 사전에 학습해야 되고 준비해야 될 것들을 다 우리가 고려한다면 사실 그 외의 시간은 없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회의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제안하는 게 좋습니다. 이 회의의 주제가 어떤 정보 공유도 있겠지만 우리의 주간 목표, 월간 목표의 달성 또는 그것을 피드백하는 내용이 되거나 아니면 그 피드백을 통해서 나왔던 토론 주제를 어떤 결정을 통해서 작건 크건 변화를 촉구하는 거, 행동하게 하는 거, 시스템을 바꾸든 프로세스를 바꾸든 타이밍을 바꾸든 의사소통 방법을 바꾸든 뭐가 됐건 간에 어떤 변화를 결정하는 것, 그리고 그걸 다시 목표와 연결해서 그 다음 회의 때는 그 변화의 조치가 얼마나 의미가 있었는지 피드백하는 거. 그래서 목표와 피드백, 변화의 조치, 이 세 가지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의미 있는 회의의 존재의 이유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나마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마저도 굳이 모여서 서로의 시간을 맞출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에 대한 합의는 너무 중요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야 되지만 그 이후의 피드백과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굳이 회의를 통해서 하기보다는 다른 좀 더 간결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공유 시스템을 개발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회의의 주제 자체가 그게 돼야 될 때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의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 우리 회의 중에 의미 있는 회의와 의미 없는 회의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주제로 회의하는 것 자체는 그 상황 자체가 부가가치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걸 통해서 뭔가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시간이 굉장히 생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회사를 다니는 이상 회의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속한 회의, 내가 들어가야 될 회의를 좀 더 의미 있고 생산적으로 만들어낼 수는 있겠죠. 거기에 필요한 관점을 제시하고 실제로 내가 그것들을 먼저 준비해서 처음에는 에너지가 들지 몰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생산적인 회의로 만들어가는 것은 여러분도 충분히 도전해 보실 수 있을 주제예요. 오늘 또 과제 나갑니다. 여러분의 지난 주간 회의가 어떤 것들이었는지 한번 쭉 기록을 해보시고요. 그 중에 목표 또는 피드백, 변화와 조치가 없었던 회의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발란해 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 목표, 피드백, 변화와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아젠다를 미리 던져야 될지, 어떤 조치를 선제적으로 해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요, 이 출근길에 진짜 제가 지금 얘기한 걸 정말 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이 엄청 혼란스러워야 돼. 그동안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전혀 엉뚱한 개념을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실 엉뚱한 게 아니라 이게 맞는 건데 그런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너무 엉뚱해 보이는 거지. 어제도 그랬잖아요. 결과물이 없었던 것은 그냥 낭비 시간이다. 낭비 시간의 규정 자체를 제가 지금 새롭게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했다고 그러면 반드시 고민이 생길 거고, 고민이 있으면 반드시 이것에 대한 해소를 하셔야 돼요. 그게 열정과 지표의 지표입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의 모든 댓글에 답글을 달지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보면서 댓글은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장 많은 질문이 있고 여러분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뽑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매주 새로운 주제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아직도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일단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고 우리 영상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화요일인데요. 힘차게 하루 시작하시고 이번 한 주 여러분 시간 관리 잘하셔서 적정 시간 일하면서도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이상 이영이었습니다.